그날 아침 늘 하던 대로 아내가 내 도시락을 싸주다 말고 그대로 쓰러졌다. 손에서 떨어진 젓가락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는다.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리던 사람이었기에 나는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병원 응급실 불빛 아래에서 의사가 짧게 말했다. 뇌졸중 초기입니다. 바로 입원하셔야 합니다. 결혼 35년. 아내는 내 인생의 중심이었다. 26에 만나 61까지. 우리는 함께 늙어왔다. 아내의 얼굴에 주름이 하나씩 늘어갈 때 내 머리에도 흰머리가 하나씩 늘어났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나눠 가지며 살아왔다. 매일 아침 커피잔을 나란히 놓고 같은 뉴스를 보며 같은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저래? 물가가 또 올랐대. 그렇게 매일 아침 똑같은 잔소리를 주고받으며 웃던 사람이었다. 아내는 신문을 보다가 여보, 이것 좀 봐 하며 내게 기사를 보여주곤 했다. 나는 그래, 그렇구나 하고 대답했다. 그게 우리의 대화였다. 아내는 내가 넥타이를 매는 모습을 보며 오늘은 파란색이 어울릴 것 같은데? 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알았어 하면서도 결국 아내가 고른 넥타이를 맸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다녀올게 하면 조심해서 다녀와 하는 목소리가 뒤따라왔다. 3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나는 회사에서, 아내는 집에서 그렇게 서로의 하루를 채워주던 평범한 부부였다. 나는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거래처를 만나는 동안 아내는 장을 보고 빨래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도 같은 하루를 살고 있었다. 퇴근하면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저녁 냄새가 풍겨왔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생선 굽는 냄새, 김치찌개 끓는 냄새. 계절마다, 요일마다 다른 냄새가 나를 반겼다. 슬리퍼로 갈아 신으면 왔어? 손 씻고 와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밥상머리에 앉아 오늘 어땠어? 하고 묻는 아내에게 나는 늘 그냥 그랬지. 뭐 하고 대답했다. 더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주말이면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손을 잡고 걷진 않았지만 나란히 걸으며 아무 말 없이도 편안했다. 가끔 아내가 저기 꽃 예쁘다 하면 나는 고개를 돌려보고 그러네 하고 답했다. 그게 전부였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중환자실 문 앞에 서서 면회 시간을 기다리며 깨달았다.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기적이었다는 것을.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가 옆에 있던 것, 퇴근하면 불 켜진 집이 기다리고 있던 것, 밥상에 따뜻한 국이 놓여 있던 것, 그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 이제야 알았다. 너무 늦게. 아내의 말이 느려졌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다. 하지만 왼쪽 팔이 축 늘어진 채 움직이지 않는 걸 보고야 알았다. 뇌졸중의 후유증이었다. 간호사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보호자분,
재활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이 텅 비는 것 같았다. 인내 그래. 나도 안다. 하지만 알고 견디는 것과 실제로 견디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부장님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았고 동료들은 어색한 위로를 건넸다. 힘내. 연락하자. 같은 말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병원 옆 반지하방으로 이사했다. 창문 밖으로 사람들의 발목만 보이는 그런 고침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아내의 약,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다. 대학 동창들이 연락을 해왔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만나자. 나는 핑계를 대고 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직접 찾아왔다. 반지하방 앞에서 그는 나를 보더니 물었다. 넌 왜 그렇게까지 하냐?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대답했다. 나는 아직 남편이니까. 친구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내 인생도 있잖아. 그 말이 떠나고 나서도 귓가에 맴돌았다. 재활치료실에서 아내는 숟가락을 들려고 애썼다. 손이 떨리고 숟가락은 바닥에 떨어졌다. 물리치료사는 천천히 다시 한 번 이라고 말했지만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내가 대신 떠먹여줄 수도 없고 대신 걸어줄 수도 없었다. 무력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답은 없었다. 그저 어둠만이 나를 덮었다.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약 때문에 깊이 잠든 것이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 밖을 봤다. 사람들의 발이 지나갔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나만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친구의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다. 넌 왜 그렇게까지 하냐? 정말 왜일까? 사랑, 책임감, 아니면 그냥 습관?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내 안의 자신감이 매일 조금씩 증발하고 있다는 것.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있었다. 수척하고 눈빛은 흐리고 입가엔 미소가 사라진 남자. 그게 나였다. 어느 날 아내가 내 손을 붙잡았다. 재활 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오후였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나는 옆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다. 사실 한 줄도 읽히지 않았다. 그저 눈으로 글자를 따라갈 뿐이었다. 그때 아내의 오른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찾아 꼭 쥐었다. 미안해요. 아내가 말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또렷했다. 쓰러진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문장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다.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당신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아내가 다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떨궜다. 목이 메었다. 아프고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인데 왜 아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걸까?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겨우 그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다. 그날 밤 나는 병원 앞 자판기 커피를 뽑았다. 따뜻한 캔을 손에 쥐고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았다.
밤 공기는 차가웠다. 11월이었다.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밤하늘을 가렸다. 나는 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싸구려 커피 맛이었다. 쓰고 텁텁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목표는 출세가 아니라 아내가 다시 걷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예전엔 승진이 목표였다. 팀장에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임원으로. 그게 내 인생의 방향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 내 목표는 단 하나다. 아내가 다시 제 발로 걷는 것. 아내가 다시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 것. 아내가 다시 내게 다녀와 하고 손 흔드는 것. 그게 전부다. 캔 커피를 다 마시고 병실로 돌아갔다. 아내는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았다. 아내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이불을 더 덮어주었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잠든 아내에게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다. 그저 고른 숨소리만 들렸다. 그날부터 나는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아내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재활치료 시간표를 짰다. 물리치료 스케줄을 확인했다. 영양사와 상담했다. 의사에게 질문했다. 언제쯤 걸을 수 있을까요?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식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끊임없이 물었다. 그 결심이 내 새로운 하루의 이유가 됐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목표가 명확했다. 아내가 다시 걷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반지하방 천장을 보며 잠들 때도,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나는 그 목표를 떠올렸다. 그게 나를 지탱해 주었다. 나는 유튜브로 재활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밤늦게 반지하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검색했다. 뇌졸중, 재활운동, 편마비, 회복 방법, 손가락 재활훈련. 영상들이 쏟아졌다. 나는 하나하나 보며 메모했다. 어떤 동작이 효과적인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공책 한 권이 금방 채워졌다. 다음 날부터 병실에서 아내와 함께 연습했다. 손가락 하나씩 펴는 법부터 시작했다. 여보, 천천히 해봐요. 엄지부터.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내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손가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땀이 이마에 맺혔다. 괜찮아요. 천천히. 나는 다시 말했다. 발목을 돌리는 법도 배웠다. 영상에서는 쉬워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다. 아내의 발목은 굳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발을 잡고 천천히 돌렸다. 아파요? 물으면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얼굴이 찡그려지는 걸 보면 아픈 게 분명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더 굳어질 테니까. 표정 근육 운동도 했다. 거울을 아내 앞에 세워놓고 함께 했다. 자, 웃어봐요. 나는 먼저 웃어 보였다. 아내도 따라했다. 하지만 입 한쪽만 올라갔다. 왼쪽은 그대로였다. 아내는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못생겨졌죠? 아내가 말했다. 아니에요. 여전히 예뻐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아니, 거짓말이 아니었다. 내 눈에는 정말 예뻤다. 하나, 둘, 셋. 나는 숫자를 세며
아내를 격려했다. 하나, 둘, 셋에 맞춰 손가락을 펴고 발목을 돌리고 입꼬리를 올렸다. 그 작은 동작마다 아내는 숨을 헐떡였다. 땀이 등을 적셨다. 나는 수건으로 닦아주며 눈물을 삼켰다. 보이면 안 됐다. 내가 울면 아내도 포기할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변화는 미미했다. 손가락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의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만 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나는 초조했다. 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손끝이 움직였다. 정말 조금,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다. 여보, 봤어요? 방금 움직였어요. 나는 소리쳤다. 아내도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날 나는 병원 복도로 나갔다. 아무도 없는 복도 끝에서 벽에 기대어 섰다. 그리고 몰래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그냥 눈물이 났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마음이 진정됐다. 나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봤다. 빨갛게 충혈된 눈이 보였다. 하지만 괜찮았다. 그 눈물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이제 나는 알았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1년이 지났다. 365일, 8760시간. 매일 아침 병실에 가서 매일 밤 반지하방으로 돌아왔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손가락 운동, 발목 운동, 표정 운동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했다. 때로는 아내가 오늘은 쉬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그럴 때면 나는 그럼 조금만 하고 쉬어요 라고 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끝까지 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다. 아내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정확히는 스스로 앉아 있었다. 내 도움 없이 나는 병실 문을 열다 말고 멈췄다. 여보, 아내가 돌아봤다. 봤어요? 혼자 앉았어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언제부터요? 방금요. 혼자 해보고 싶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왔다. 정기 체크 시간이었다. 아내를 보더니 눈이 커졌다. 어머, 혼자 앉아 계세요? 네, 아내가 대답했다.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다. 남편분, 여기까지 오신 건 기적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웃었다. 기적이 아니었다. 사랑이 만든 결과였다. 매일 밤 유튜브를 보며 연구하고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연습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서로를 붙잡았던 그 시간들, 그게 기적을 만들었다. 신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기적이었다. 그날부터 아내는 더 빠르게 좋아졌다. 앉을 수 있게 되자 다음은 서는 것이었다. 보행 보조기를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처음엔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뒤에서 아내의 허리를 잡아줬다. 괜찮아요. 천천히. 아내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10초, 20초,
30초, 결국 1분을 섰다. 그리고 다시 앉았다. 숨이 가빴다 하지만 아내는 웃고 있었다. 여름이 왔다. 아내는 이제 보행기를 잡고 걸을 수 있었다. 느렸다. 한 걸음에 몇 초씩 걸렸다. 하지만 걸었다. 병실에서 복도 끝까지. 그리고 다시 병실까지. 왕복 20m. 그게 우리의 일과가 됐다. 처음엔 하루에 1번, 그 다음엔 2번, 나중엔 3번. 점점 거리도 늘었다. 말도 돌아왔다. 처음엔 단어 하나하나가 어눌했다. 물, 밥, 고마워 같은 짧은 말들. 하지만 점점 문장이 됐다. 물 좀 주세요. 밥 먹고 싶어요. 당신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아내의 말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돌아왔다. 가을이 왔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내 이름을 불렀다. 여보. 또렷했다. 정확했다. 예전의 그 목소리였다. 나는 아내를 봤다. 아내도 나를 보고 있었다. 뭐예요? 내가 물었다. 그냥 불러보고 싶었어요. 아내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다. 승진도,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전부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반지하방도, 사직서도, 친구들의 동정 어린 시선도 아무렇지 않았다. 나는 행복했다. 진짜 행복이 뭔지 이제야 알았다. 요즘 아내는 창가에 앉아 작은 화분을 돌본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떼어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웃는다. 아내도 웃는다. 그 미소를 보며 문득 생각한다. 사랑이란 함께 웃는 게 아니라 함께 버티는 것이다. 삶은 우리를 무너뜨렸다. 반지하방으로, 병원 복도로, 절망의 끝으로 밀어 넣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사랑을 배웠다. 진짜 사랑이 뭔지 35년 만에 알았다. 평범한 아침이 기적이었다는 것도, 함께 늙어가는 게 축복이었다는 것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지쳐 있는 분이 계신가요? 반지하방 천장을 보며 눈물 흘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전하고 싶다. 당신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보상받는다. 나처럼, 우리처럼 당신이라면 끝까지 함께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할 수 있었다. 당신도 할 수 있다.